자, 이번 시간에는 광무개혁부터 조금 나가 볼게요. 자, 광무개혁이라, 자, 광무, 고종이 이제 돌아오죠. 고종이 돌아온다. 어디서 돌아온다는 거예요? 러시아 공사관에서 돌아오죠. 돌아와서 대한제국 수립하고 연호를 광무라 했는데, 요때부터 추진된 개혁을 광무개혁이라 합니다. 그러나 보통은 독립협회 해산되고 난 다음 대한국 국제를 반포하고 난 다음에 실시된 개혁을 광무개혁이라 하고요. 대한국 국제는 교과서에 있으니까 꼭 확인하시고요. 대한국 국제의 내용은 뭐냐? 황제가 입법권, 행정권, 사법권, 육해군, 통솔권 등 모든 권력을 갖는다. 우리나라 헌법 1조 2항에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거기에 비추어서 말을 좀 만들어 보자면 모든 권력은 황제로부터 나온다 하는 게 대한국 국제입니다. 이거 주변 나라들이 좋아했어요. 특히 일본, 러시아 같은 나라 좋아했겠죠. 왜? 이제 고종의 도장만 있으면 된다. 고종의 도장만 있으면 우리는 뭐를 가질 수 있다? 그렇죠. 대한제국을 가질 수 있다 라는 논리가 쓰기 때문에 그래요. 고종이 이렇게 한 이유는 사실은 이제 독립협회에 대한 조금 안 좋은 기억 때문에 그런 거죠. 특히 공화정 수립이라는 안 좋은 기억 때문에 자기의 권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긴 하지만 전체적인 역사적 흐름에는 좀 역행하는 감이 있었죠. 구본 신참이란 건 구본, 옛것은 본받고 신참, 새로운 것은 참고한다는 내용인데 옛것을 본받는다는 건 왕정은 그대로 하겠다. 신참 하지만 새로운 건 참고해서 산업화는 하겠다 이 얘기죠. 선생님이 근대화란 뭐라 했어요? 민주화 플러스 산업화라고 했는데 민주화는 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대신 무슨 화를 하겠다? 산업화는 하겠다. 이게 구본 신차의 내용이죠. 요거 비슷한 게 뭐가 있겠어요? 동도, 서기, 그 다음에 중체, 서용 뭐 이런 것들이 있겠죠. 자, 그 다음 계속 한번 가볼까요? 자, 고종은 당연히 권력을 어떻게 하겠어요? 강화를 하겠죠. 그래서 원수부를 설치해서 황제 중심의 국거체제로 한다. 이 원수부 중심으로 권력도 집중돼요. 쌤이 정치는 분리하면 왕권이 약화되고 합치면 왕권이 강화된다 했어요. 근데 하나로 합쳤으니까 왕권이 강화된 거예요. 분리하면 왕권이 약화되고 합치면 강화된다 했는데 하나로 합쳤기 때문에 왕권을 강화했고 중앙은행 설립했고요. 화폐제도 개혁했고요. 신실업학교, 기술학교 설립했는데 2차 가보개혁에서 소학교 관제령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3차 가보개혁인 의미개혁에서 소학교를 설립을 해요. 그죠? 그럼 이제 뭘 만들어야 해요? 중등학교를 만들어야 되는데 이제 중등학교의 개념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야. 우리한테 안타까운 건 고등의 기회가 없었다는 게 안타까운 거예요. 근대 시설 같은 거 만들고 전차나 전등을 설치합니다. 그 다음 광무개혁에서 굉장히 중요한 게 나와요. 양전 사업하고 지계 사업입니다. 양전은 이미 들었어요. 토지의 양을 측정하는 거예요. 무슨 조사? 토지 조사. 토지 조사를 하면 소유권이 확인되겠죠. 그래서 토지의 소유권을 확인해 준 게 지계예요. 그러니까 지계는 다르게 얘기하면 토지 문서입니다. 토지 문서. 토지 문서. 자, 이렇게 한 이유는 첫 번째 소유자를 정확하게 해서 세금을 정확하게 거두기 위해서요. 소유자가 정확하면 세금을 정확하게 거둘 수 있겠죠. 두 번째는 이 토지를 기반으로 해서 대출을 받을 수 있죠. 그러니까 금융을 일으켜서 산업화에 필요한 돈을 획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금융을 바탕으로 산업화에 필요한 돈을 획득하기 위해서라도 요 지계사업이 필요했던 겁니다. 자, 그래서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는데 사실 여러분 봐요. 99년부터 시작이잖아요. 1904년에 너희전쟁이에요. 이 시기도 5년밖에 안 될 뿐더러 양전 지계사업 요것보다 좀 뒤에 출발을 해요. 그러니까 얼마 안 됐는데 바로 너희전쟁 터지는 거예요. 좀 이따 하겠지만 너희전쟁 터지자마자 일본이
그 조선에 국권에 이제 침입해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뭐라 해야 될까, 이게 제대로 되지 않았죠. 제대로 할 시간도 없었고. 그래서 근대적 토지 소유권을 확립하는데 노력을 했으나 사실상 안 됐다. 요것이 일제강점기의 토지 조사 사업으로 이어졌다. 요렇게 이해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종이 나름대로 자주적으로 추진한 개혁이라는 거예요. 이유는 뭐냐? 삼국 간섭 이후에 아간 파천 건너오면서 러시아와 일본의 세력 균형이 이루어졌어요. 세력 균형이 이루어지면서 조선이 움직일 수 있는 폭이 넓어진 거예요. 그래서 나름 자주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 자주적으로 좀 추진한 부분이 있었으나 쌤이 수업 시간에도 얘기했지만 고종도 뭐다? 왕이다. 결국 무슨 권 강화? 왕권 강화, 그리고 지주층 이익을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어서 민권 보장 개혁에는 좀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광무개혁 요 정도면 되겠죠? 자, 넘어가 볼게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의 국권이 어떻게 넘어가느냐, 그 과정입니다. 첫 번째, 너일전쟁과 일본의 침략인데요. 자, 1894년 너일전쟁이 터지자마자 1904년 미안해요. 1904년에 전쟁이 터지자마자 일본은 조선에게 한일의정서를 강요합니다. 한일의정서를 강요해서 대한제국에게 한일의정서를 강요해서 이제 보통 군사적 요충지라고 표현을 하는데, 자, 우리 교과서 워딩 그대로 하면, 교과서 내용 그대로 하면 한반도에서 전쟁이 필요한 지역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합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필요한 지역은 임의로 사용할 수 있다. 즉 자기들이 원하는 위치를 사용해서 전쟁에 유리하도록 쓰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 제1차 한일협약을 체결합니다. 요게 1904년 2월이죠. 요건 8월입니다. 재정고문을, 이때 고문을 파견해요. 재정고문은 메가타, 외교고문은 스티븐스를 파견합니다. 우리 이모군란 이후에 그 청나라의 고문들 기억나요? 대표적으로 누가 있었죠? 마건상하고 멜렌도르프가 있었거든요. 요런 사람들. 그 마찬가지로 제1차 한일협약 때는 재정고문은 메가타가 왔고 외교고문은 스티븐스가 왔습니다. 그러는 사이에 이제 전쟁이 이제 막바지에 치닫게 되는데, 초반에는 일본이 승기를 잡고 나간 건 맞아요. 그리고 러시아가 굉장히 큰 피해를 본 건 맞지만, 러시아가 또 마지막 힘을 쥐어짜면 일본이 또 이길 방법이 없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일본 쪽에서 탈탈탈 털었는데도 러시아가 항복을 안 하는 상황. 러시아 쪽에서도 이제 더 적극적으로 밀면 이길 수 있을 것 같은 상황. 요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요런 상황에서 일본이 이 전쟁을 끝내기 위해서 누구한테 SOS를 칠하냐면 미국한테 SOS를 칠합니다. 이 전쟁을 미국이 좀 중재를 서서 좀 끝내도. 그래서 미국이 오케이 했던 거. 그러니까 이렇게 전쟁을 좀 끝내주세요 라고 일본이 부탁하니까 미국이 그걸 들어준 게 가스라 테프트 미략입니다. 미략, 몰래 약속했다는 거예요. 가스라 일본 사람이죠. 테프트 미국 사람이죠. 일본과 미국이 몰래 맺었다. 그래서 미국의 필리핀 지배를 인정하고 일본의 조선 지배를 인정한, 미국의 필리핀 지배, 일본의 조선 지배를 인정한 가스라 테프트 미략을 맺게 되고요. 그 다음 영국한테 한 번 더 가요. 그러니까 원래 일본은 영국하고 1차 영해동맹을 맺었는데 이때 한 번 더 가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이 전쟁을 끝내게 해주세요. 그래서 2차 영해동맹을 맺게 되고요. 영국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미국의 중재, 영국의 압력으로 포츠머스는 미국에 있는 항구예요. 거기서 러시아와 조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이제 전쟁 끝날 때 맺었던 조약, 청일 전쟁 끝나고 난 다음에 맺었던 조약이 시모노세키 조약이죠. 시모노세키 조약을 완전히 일본이 승전국으로서 청나라로부터 많은 걸 얻었다면, 포츠머스 조약은 일본이 어쨌든 간에 여기서, 그러니까 전쟁에서 약간의 우위를 점한 상태에서 이제 러시아의 어떤 반격을 오기 전에 끝내야 되는, 그러니까 완전한 승자는 아닌 상태에서 맺은 조약이기 때문에
일본이 그렇게 많이 얻은 건 없어요. 다만 조선에 대한 지배권은 인정받습니다. 조선에 대한 지배권은 인정받게 돼요. 그래서 가스라테프트 밀약에서 미국으로부터, 영일 동맹에서 영국으로부터, 포츠머스 조약에서 러시아로부터 한반도 지배를 인정받게 되죠. 여러분 여기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될 건 가스라테프트 밀약이라는 사실입니다. 왜 몰래 맺었겠어요? 조미수호 통상조약 때문에 그래요. 조미수호 통상조약 때 우리가 거중조정이라는 게 있었죠. 거중조정. 그러니까 조선이 위험하면 미국이 도와주고 미국이 위험하면 조선이 도와주는 그런 거중조정의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 이걸 미국이 위배한 거죠. 또 여러가지 이유에서도 있었겠지만 이러한 이유에서 몰래 맺었던 거예요. 고종은 사실은 죽을 때까지 가스라테프트 밀약의 내용을 모릅니다. 그랬던 상황이 이때 발생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서 사실상 국권이 넘어간 조약인 을사늑약입니다. 을사늑약. 을사늑약은요, 여러분 국가의 권리는 결국 외치와 내치죠. 외치로 외교권을 박탈당하는 거고요. 통감부를 설치해서 내치권도 뺏긴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상 국가로서의 역할이 종료되었다. 을사늑약으로. 여러분 을사늑약에서 외교권 강탈은 굉장히 자주 잘 기억하는데 통감부 설치는 좀 기억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외교권을 뺏긴 것, 요게 외치를 뺏긴 거죠. 통감부 설치해서 내치를 뺏겼다. 사실상 국가로서 기능이 끝났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그럼 여기에 대한 저항은 뭐 있냐? 미국의 헐버튼 특사를 보냅니다. 미국의 헐버튼을 특사를 보내, 고종과 굉장히 친했던 미국인이었는데 특사를 보내서 이 을사늑약에 대한 어떤 뭐라 해야 될까요? 무효, 또 이건 너무 안 맞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이런 것들 이때 헤이그 특사를 파견하게 되고요. 그 다음 이제 중요한 게 헤이그 특사인데 요게 뭐냐 하면 만국 평화회의가 이게 쌤이 지금 글자 정확하게 좀 잘 안 나오네요. 만국 평화회의가 네덜란드에서 일어났어요.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했는데 이게 왜 이 회의가 있었냐 하면 여러분 이제 1914년이 되면 1차 세계대전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가 요게 터지기 7년 전이니까 분위기가 어땠겠어요? 이제 막 전쟁이 일어날 것 같은 굉장한 공포심이 전 세계로 막 밀려오고 있을 때였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모여서 평화회의를 해서 일어날 것 같은 전쟁을 막아야 된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만국 평화회의를 열게 된 거예요. 이때 고종이 을사늑약의 어떤 뭐라 해야 될까, 문제점을 제기하기 위해서 또는 무효를 제기하기 위해서 헤이그에 우리나라의 특사를 파견하게 된 거예요. 뭐 이희중 선생님, 이준 선생님 이런 분들이 가는데 세 분이 가세요. 하지만 사실상 일본의 방해와, 왜냐하면 일본이 방해했고, 또 한 가지는 일본이 사실상 이제 뭐라 해야 될까요? 러시아, 미국, 일본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이 이제 이 조선의 활동, 그러니까 대한제국 활동에 대해서 무관심했던 거예요. 실패하게 되고요. 오히려 일본은 이것을 이유 삼아서 고종을 강제 퇴위시킵니다. 요런 문제들이 있습니다. 좀 마음이 아프죠. 그렇죠. 사실은. 그 다음 을사의병, 을사조약의 반발해서 을사의병인데, 근데 요 연대가요, 봐요. 여기 지금 11월이잖아요. 그럼 의병 이제 막 모집하고 하면, 물론 을사년에 이제 사실상 시작은 되지만, 사실상 그 다음에 1906년부터 일어난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유생대가 민중대의 저항이 발생하게 되고요. 이때 장지현 선생님, 시일라 방성대국은 이제 장지현 선생님이 황성신문에서 시일라 방성대국을 올려서 오늘처럼 이렇게 원통하고 눈물나고 속상한 일이 없다, 이런 이야기에 글을 쓰게 되고요. 민용환 선생님은 자결하시고요. 상인들은 상점에 문을 잠그고 철시하게 됩니다. 이 을사조약을 맺는데 도와줬던 오적들이 있어요. 오적. 뭐 대표적 이완용 같은 사람들이죠.
이한용을 비롯해 이 오적들을 어떻게 하자? 암살하자 하면서 나왔던 나철 오기오쌤들이 만들어서 등이 자신을 조직해서 을사의적을 처단하는 시도를 했고요. 장인환 선생님과 전명훈 쌤, 이 스티븐스 있죠? 외교 고문으로 왔던 제2차 한일협약 때 외교 고문으로 왔던 이 스티븐스가 을사조약을 맺는 또 굉장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이 장인환과 정명훈 쌤이 스티븐스가 LA 내릴 때 바로 어떻게 합니까? 아니다. 샌프란시스코죠. 쏘리. 샌프란시스코에 내릴 때 스티븐스 사살하는 사건도 있었고요. 그 다음 안중근 의사. 가장 중요하죠. 우리 안중근 의사가 이또를 처단한, 이건 1909년 일이긴 합니다만은, 그 을사늑약을 주도하고 조선을 일본의 보국으로 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역할을 했던 이또 히로부미를 처단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가 좀 복잡해서요, 여러분. 수업 시간도 얘기하겠습니다. 순서 잘 보시고요. 요 중간중간에 내용들 잘 정리하셔야 됩니다. 시험 전 마지막 영상이에요. 다들 시험 준비 잘하길 바라요. 이상입니다.